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841명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1,811명, 해외 발생이 30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194명, 비수도권에서 617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발생 비율 65.9%입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2,265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2명이 늘어서 누적 427명입니다. 자, 교수님, 1,800명대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지표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실제로 41명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는 외국의 유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까지를 감안하면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20명 정도밖에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감소세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또 안타깝게도 비교적 많은 8분이나 사망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치명률이 0.01%포인트 줄어들면서 다시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있는 0.92%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치명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환자도 위중증 환자도 2명이 늘면서 계속 427명 이렇게 계속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 압박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지속적으로 감염 경로 불분명이 30에서 3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실제로 모두 다 찾아낼 수 없을 정도의 감염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정도로 지표가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검사 건수는 대략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예, 요즘에 검사 건수는 주말을 빼고는 주중이 될 경우에 요즘에는 거의 뭐 6만 5천 건 에서 6만 건 정도를 오갈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임시선별 진료소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검사 건수에서 빠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은 아마 10만에서 15만 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건수는 평일날에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를 만나신다. 이럴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신은 어제 좀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00만 명 이상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약 110만 명이 어제 신규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1차 접종 같은 경우는 63만 6천 명 정도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를 한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42만 명 정도가 새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누적 접종 인원은 전체 인구 대비 54.0%,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26.8%입니다. 이제 이 정도 속도라면 정부가 애초에 제시했던 목표인 추석 전까지 전체 인구 대비 70%에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다라고 하는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접종 누적자의 비율이 1차 접종만 해도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도 정부가 목표했던 추석 전까지 1차 접종 70%까지 늘리겠다. 이 목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대비 오늘 하면 1차 접종이 하루 만에 1%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끔씩 1%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을 이제 어제부터 18세에서부터 49살까지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백신 수급도 원활하게 되고 있으니까 추석이라고 하면은 거의 앞으로 20일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1차 접종인 경우에는 70%를 달성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동시에 2차 접종도 이제 대상자들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부근이 되면 2차 접종도 아마 40% 선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추석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았으니까요. 그때쯤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 3주 뒤면 확진자 숫자도 확실하게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대량으로 백신을 접종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10월 초 정도에나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까지 확진 환자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 곡선을 보면은 유행 곡선이 굉장히 올라가면은 네.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근데 지금 4차 유행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6개월 이상의 우리나라 유행 기간 동안에 가장 확진 환자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 피크를 찍었던 유행들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다음 주 초에 이제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추석 방역 대책에도 아마도 이번 추석까지는 이동 자제를 공고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석 전까지 백신을 많이 접종하더라도 일단 그 백신 맞은 분들에게 이 백신에 의한 보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2주 정도가 지나야 되는데 사실 백신 접종하고 나서 거의 바로 추석이 예.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는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석 방역 대책도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공고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작년 추석이나 올해 설과는 다르게 백신을 상당히 많이 접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님이 다 백신 접종 완료자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양가 부모님들이 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다수라면 뭐 몇 인까지는 모임이 가능하다 정도의 예. 백신 인센티브를 넣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추석 때 또 이동량이 원래가 또 평소보다는 많아지니까요. 갑자기 확진자가 또 늘어나거나 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백신 접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많아지더라도 백신 접종이 아예 적게 되어 있으면은 이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는데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면은 늘어나기는 하더라도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백신 접종이 된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갑자기 꺾여져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추석 부근에 우리가 1차 접종이 70%, 2차 접종이 40%를 넘게 되면 추석 때 가능하면은 모이지 말라고 권고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모이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늘어날 개연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통제 범위 내에서 늘어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은 됩니다. 그 통상적으로 뭐 휴가나 이제 명절 때 이동이 많잖아요. 이제 이동이 많으면은 당연히 이제 수도권에 있던 바이러스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지방의 이 방역 상황이 안 좋은 곳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그곳이 가족 모임도 가족 모임이지만 유흥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 명절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은 오랜만에 보는 고향 친구들과 술 한 잔씩 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술을 파는 식당이라든지 뭐 때로는 늦게까지 하는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이제 어울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3단계 혹은 4단계로 식당이라든가 유흥업소 영업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추석 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추석 연휴를 통한 확산세가 약간 제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백신을 접종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족 모임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거나 혹은 그걸 지침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추석 연휴간에 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교수님?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2주 정도를 못 기다리고 혹은 인지를 못해서 이게 항체까지 생기는데 2주 걸린다는 걸 모른 채 백신 맞으면 그냥 나는 안전해라고 해서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활보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나가 백신, 다른 하나가 마스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달라는 말씀. 또 심지어는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 꼭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 밀도가 높고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많을 때는 백신 접종 하신 분이나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사회적으로 다 안전해질 네.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여쭤보죠. 현재 임신부들은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령층만큼이나 임신부들도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니까 임신부의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까지 328명, 위중증 환자는 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신부가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 확률이 8배나 높다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8배가 높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제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만 20살부터 만 39세까지 보시다시피 16,380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위중증 환자는 31명이었습니다. 0.19%죠. 근데 반면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328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위중증 환자가 5명이었기 때문에 비율만 따지면 1.52%고요. 예. 그리고 8배가 더 위험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기 일반 그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바거든요.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임신부에게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재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미국 방역 당국이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공고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유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혹은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이상 동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임신부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아까 보셨듯이 위험 확률이 8배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공고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권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임신부 접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으신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오히려 각별히 더 코로나19 감염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데이터에 보면은 임신부가 가임기 여성보다 8배 높다고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임신부들이 지나친 공포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젊은 여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임신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쓸 수단을 동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임신이 되지 않습니까? 임신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가능하면은 약을 안 쓰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위중증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은 태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아가 없으면 당연히 뭐 좀 위험한 약이라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스피린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산모들이 조심스럽죠. 이게 예. 이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위중증률만 보면은 높기 때문에 임신부가 더 위험하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임신을 하신 분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주위에서 물어보면은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백신이 나온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지 유산이라거나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10살 정도 자랄 때까지 각종 어떤 질병 또는 각종 어떤 유전적인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유산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거에 대한 지표는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을지만은 그 이외에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태아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고,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이 마스크를 충분히 착용하면 보호가 된다고 하는 점을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임신부가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임신부가 있는 가족들은 우선 백신 접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가족들은 마스크 착용을 열심히 하셔서 감염이 되어서 임신부에게 감염 확산이 집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사실 그 예. 백신의 중요한 효과가 이렇게 임신부처럼 백신 접종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보호하는 게 사실은 백신 접종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 그러니까 집안에 임신부가 있거나 혹은 직장 동료 중에 임신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꼭 접종을 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이 뱃속에 아기가 있는 임신부를 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데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네, 이미 아이를 낳은. 예, 이미 아이를 낳은, 예. 이미 아이를 낳아서 이제 뭐 산후조리원이나 혹은 댁에서 몸조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몸조리를 막 끝내고 이제 막 갓 직장으로 복귀하시는 분들 혹은 출산휴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종종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에게 모유를 통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연구를 보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엄마의 모유를 확인해 봤더니 그 모유에서 항체가 확인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잖아요. 신생아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엄마가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이제 모유를 주면 그 모유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는 면역 물질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갓 낳은 다음에 몸조리를 하고 계시거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신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왜냐하면 본인의 몸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이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도 백신 접종을 권하지만은 더 이제 좋게는 이 모유 수유 등을 통해서 아이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전달해 줄 수 있기, 면역 물질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아이를 출산하신 임산부인 경우에는 몸이 충분히 회복,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한 달이 필요한지 두 달이 필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충분히 회복이 되어서 컨디션이 좋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백신 접종이 되면 본인 몸에서 생기는 면역, 여기에는 이제 항체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 세포성 면역은 전달이 안 되지만 항체는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동 면역 또는 패시브 이뮤니티라 그러는데요. 수동 면역. 아이가 직접 면역을 접종하지는 않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는 않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엄마 속에서 생긴 면역, 그 중에 항체 면역이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수동 면역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매우 좋은 항체 면역이 전달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임산부인 예. 경우에는 충분히 몸이 회복되신 다음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백신의 접종을 권장드립니다. 분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항체를 전달해 줄 수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임산부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 사실 신체 변화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백신 접종을 이제 강력하게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은 분들은 몸조리 후에 맞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종류는 상관없을까요? 뭐 mRNA라든지. 예, 종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종류는 상관없고 이제 이분들도 연령에 해당되는 그런 백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백신 접종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